사실 오늘 이렇게 전체를 이제 요청을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에 어,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 내내 고민했던 것들 같이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오늘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목을 월화목 수금토일이라고 정했는데 이거 어디서 따온 건지 혹시 알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드라마 제목이에요. 드라마 제목이 좀 다르긴 한데 드라마 제목은 월수금 화목토죠. 네, 선생님이 그거랑 조금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월화목 수금토일이라고 네,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 짧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 이름은 지수현이고요. 현재 이제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네, 네, 부끄럽지만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제 MBTI는 뭘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자그마한 선물을 몇 개 준비했어요. 사실 오늘 좀 재미가 없는 이야기라서 여러분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무거나 던져볼래요? 선생님 MBTI가 뭘 것 같아요? 봤을 때? ESFJ, E는 아니에요. I, ISFJ 비슷해요. 자, 손을 들고 얘기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드릴게요. 하나, 둘. 자, 아직 셋 안 했어요, 얘들아. 하나, 둘, 셋. 네. 우리 사연이 한번 해볼까요? IS. 뭐라고요? 안, ISTJ 맞아요, 선생님. ISTJ예요. 네. 이건 선생님 학교에서 나온 굿즈 중에 하나인데, 네, 별건 없어요. 네, 잘 쓰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ISTJ인데 이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네, 이가 먼저 나왔죠. 네, 어쨌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ISTJ예요. 그래서 되게 어, 현실적이고 계획도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막 되게 뭐라고 하죠? 염세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되게 그래서 중학교 시절도 그렇고 고등학교 시절도 되게 좀 뭐라고 하죠? 되게 누가 봐도 아 쟤는 정석적인 애야 모범생이야라고 할 만한 그런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한 장 넘겨주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되게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이런 저런 일들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딱 여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같이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몇 가지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자, 이 중3학 친구들 많이 고민될 거예요. 자, 도보 3분 바로 집 앞에 있는 인기 없는 학교가 있고요. 버스를 40분 이상 타고 가야 되는 인기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학교 가고 싶어요? 자, 난 도보 3분 가겠다. 네, 나는 버스 40분 타고 인기 학교 가겠다. 어, 그래도 도보 3분이 그래도 꽤 많네요. 선생님 사실 반대일 줄 알았는데. 네, 선생님은 도보 3분에 있는 비인기 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기, 하루에 전도용품 100개 나눠주기. 자, 이거 좀 고민이 되죠? 네, 밸런스가 좀 만들지 모르겠지만, 자, 어떤 게 좋을까요? 자,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겠다. 오, 멋있어요. 자, 나는 하루에 전도용품 100개 나눠주겠다. 이게 전제 조건을 말을 안 했어요. 자, 저 두 개가 똑같아요, 성적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도 성적이 같고, 하루에 전도용품 100개 나눠주는 사람이랑 성적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이걸 설명을 안 했네.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랑 하루에 전도용품 100개 나눠주는 사람이랑 성적이 똑같아요. 자,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나 하루에 10시간 공부하겠다. 없어. 이게 아까 손들던 사람들 다 어디 갔죠? 네. 네, 또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성적이 보장되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보장되어 있는 기회가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네, 이거는 굳이 안 물어볼게요. 네.
이 세 가지 질문이 선생님의 고등학교 시절 내내를 장악했던 질문이에요. 너는 하루에 10시간 공부할래? 아니면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할래? 라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를 좀 운 좋게 잘 갔어요. 비인기 학교긴 했는데 선생님이 성적을 좋게 가서 되게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 자율학습할 때 선생님은 수능을 대비하는 특강을 들었고요. 학교에서 대회가 있으면 선생님이 막 밀어뒀어요. 그래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게 좋았는데 선생님이 이걸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너 이렇게 특강 듣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너 이렇게 밀어줄게. 근데 그것과 맞바꿔야 하는 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 토요일에 여러분 찬양단 나와서 찬양하죠. 그런 모임 시간을 맞바꿔야 선생님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대학 가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들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민이 엄청 많이 됐어요. 선생님이 정말 운 좋게 좋은 기회를 얻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고등학교 시절에 성적도 좋았지만 그 성적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내가 해야 된다라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꼭 해야만 하는 것,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한 장 넘겨봐 주실래요?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딱 중학교 3학년 이 시기쯤에 조금 전이죠. 여름 수련회를 이제 연합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말씀 주제가 이거였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앞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선생님이 어떻게 들었냐면 네가 고등학교에 가면 입시도 해야 되고 성적도 신경 써야 되고 바쁘게 살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너의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할래? 네가 너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갈래? 아니면 너 그냥 그대로 휩쓸며 살아갈래? 라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챙겨야 되는 성적도 있고 대학도 잘 가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대회도 나가야 되고 나 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들이 있었죠? 밸런스 게임. 그거 이제 대표적인 걸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적었던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이 수련회를 갔다 오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성적으로 천안 시내에서 남고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선생님 때는 지금은 뺑뺑이로 가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때는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못 가는 학교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성적으로 남자 고등학교를 빼고 모든 천안시대 모든 학교를 갈 수 있었고 심지어 선생님한테 우리 학교면 장학금 줄게라고 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를 가면 주일 예배 못 가고요. 주일 예배도 못 가는데 토요일 모임 절대 못 가고요. 그 와중에 이제 수요일 뭐 금요일 뭐 다른 행사들 빠지려면 항상 무슨 사유서를 써야 됐었어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근데 또 한 곳은 예배도 지키고 모임도 가고 뭐 수요예배, 주일 예배 다 상관없이 그 예배도 갈 수 있고 모임도 내가 편하게 하는데 성적도 챙길 수 있고 나를 서포트 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얘기만 해. 다 해줄게 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앞선 학교를 가면 누가 봐도 좋은 대학을 갈 것 같고 나 저기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뒤에 얘기했던 학교는 비인기 학교라서 당시에 막 학생들이 미달이 돼서 성적이 막
30점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막 수두룩 빽빽하고 선생님이랑 중학교 성적이 막 엄청 차이 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른 학교에서 야, 너 저기 가면 대학 못 간다고. 너 저기 가면 야, 너 천안에 있는 학교도 못 갈걸? 이랬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이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이 너 나중에 대학 가서 더 바빠지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데? 또 나중에 회사 가서 더 바빠지면 그때는 너 지금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선택할 거야? 그거 자꾸 선생님 주변에서 보여지고 자꾸 들렸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아, 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학 못 갈 것 같고 저 학교 가면 나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내가 지금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장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저 창조 목적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꼭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창조 목적이라고 그 말씀에서 들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지? 내가 이걸 찾으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걸 창조 목적으로 주셨을 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너 꼭 이 땅에서 네가 그 일을 해야 돼라고 하실 리가 없을 것 같아서 나 그럼 뭐 잘하지? 나 뭐 잘할 수 있지? 를 찾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운동신경이 좀 좋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체육 활동은 네, 수월하게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듣기에 선생님은 듣고 기억하는 걸 잘해요. 그리고 좀 떨고 있지만 말하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아, 나는 몸을 쓰는 일을 잘하고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일을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건 내가 언제 뿌듯함을 느낄까? 내가 언제 보람을 느낄까?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걸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기 싫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것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고 뿌듯함을 찾을 수 있는 일이 내 창조 목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할 때 즐겁고 재밌지? 난 뭘 할 때 뿌듯하지? 라는 걸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라고 적어놨는데 왜 그랬냐면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거운 일들은 되게 많아요. 그쵸? 내가 좋아하고 나 게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재밌잖아요. 그쵸?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거 되게 재밌고 즐거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도 잘 봐야 되고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근데 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전교인이 여기 지금 3학년 줄 앉은 인원이죠. 전교인이 모이면 딱 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또래 인원은 딱 하나, 둘, 세 번째 사연이 주바라기 딱 앉아있는 이만큼 있죠? 그만큼이 중학생부터 청년부까지 모이면 딱 그 인원이었어요. 근데 그 인원들이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했냐면 찬양단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처럼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갈 때 아까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아, 나 입시도 해야 되고 대회도 나가야 되고 막 이것저것 나 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대학 가려면 나 준비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나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제목이 뭐였죠?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띄웠던 제목 네, 월화목 수금토일 나눴어요. 자, 월화목은 나 고등학교 생활하는 거에 집중하자. 고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 듣고 나 개인 시간 공부하고 대회 나갈 거 준비하고 대외 활동 준비하고 하는 거 월화목에 다 하자. 하고 나머지 수금토일은 선생님이 아까 야자 시간에 특강 들었다고 했잖아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야자 시간에 2시간씩
수능 교재를 가지고 푸는데 수요일만 수요일 금요일 저 빠지겠습니다. 저 못 들어요. 선생님 왜 너 안 돼? 너가 있어야지. 너가 핵심인데 그러셨어요. 저 교회 가야 돼요. 선생님이 야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야 너 그거 너 졸업하고 해도 돼. 대학교 가면 시간 많아. 이러셨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저 교회 가야 돼요. 라고 하고 수요일 금요일을 선생님이 그때 국어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그때 그거 하고 나머지 날에 영어랑 수학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수요일 금요일에 빠지고 수요일엔 수요예배 가고 금요일엔 금요 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지금 여러분 12시에 만나죠? 네. 선생님은 1시까지 교회를 가요. 점심을 먹고 1시까지 교회 가면 1시부터 2시까지 찬양 연습을 합니다. 찬양 연습이 끝나면 교회 청소를 막 해요. 교회 청소하고 교회 청소가 다 끝나면 같이 청소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탕을 만들어요. 전도용품으로 이렇게 사탕을 예쁘게 담아서 앞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문구가 적힌 조그마한 카드를 넣어서 포장을 막 해요. 그걸 한 300개씩 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300개씩 하고 어떻게 조를 나누냐면 3명, 3명, 3명 나눠서 100개씩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거 다 나눠주면 우리 어디서 모여서 가자. 막 걸어요. 근데 직산 알아요, 여러분? 거기 사람 정말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100명의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돌지 않고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기대하고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처음엔 되게 떨렸어요. 이거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지금 받았는데 버리고 가면서 뭐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고민도 되고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은이. 네, 맞아요. 전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그 딱 한마디를 하는 그것들이 나중에 정말 큰 용기가 됐어요. 내가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선생님의 이제 친아버지나 주변에 이제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가족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전도를 할 때 보통 삼촌 우리 교회 가자, 할아버지 우리 교회 가자라는 말을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인데 가족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부담되고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매주 100명을 만나고 100명을 만나다 보면 동네가 좁으니까 매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와요. 오늘도 오셨네요? 이러면서 예수님 믿고 그러면 네 이러고 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야? 이러면서 막 지나가고 그냥 네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멀리서 선생님을 보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별거 아닌 사탕을 건네고 내가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있어서 두렵지 않게 되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 짧은 한마디를 전하는 게 되게 여러분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만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가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부 모르면서 전해고 그러면서 가족들한테도 점점 삼촌 우리 교회 가자. 삼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해. 삼촌 나 이번에 이런 거 발표회 하는데 올래? 친구들한테도 야 나 이번에 교회에서 연극해. 야 나 이번에 교회에서 꽁트해. 보러 올래? 구경 올래? 이런 말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생님이 했던 역할들이 임원, 성가대, 찬양단, 주일학교 교사 있는데 이 역할들을 하면 뭘 하냐면요. 부활주일에 특성하고요. 저녁 예배 때 계속 저녁 예배 찬양대 쓰고요.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니까 9시에 교회를 가요. 9시부터 어린애들이랑 같이 공과 공부하고 말씀 듣고 대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밥 먹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조금 쉬고 있다가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9시에 교회를 가서 밤 9시에 집에 왔거든요. 박수 받을 일이었나요? 네. 근데 여러분 선생님 연세대학교 갔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교회에 가는 시간만 몇 시간이었냐면 주일날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공부하지 않은 날이에요. 토요일도 오후 시간 내내 찬양 연습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토요일도 사실상 주말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수요일 날도 특강 빠지죠. 그러니까 공부 시간 하는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 시간에 선생님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금요일도 공부 안 해요. 선생님이 근데 대신 월, 화, 목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다른 친구들 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 막 시험 기간에 막 10시간씩 공부하고 12시간씩 막 야 나 오늘 밤새서 공부하다 왔어 하는데 선생님은 항상 그 임원 친구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잘 자야 돼 얘들아. 잘 쉬어야 돼 얘들아. 선생님은 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꼬박 잤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었을까요? 얼마 안 됐겠죠? 많아야 한 6시간? 학교 시간 제외하고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교회 가는 시간 제외하고 일주일에 많아야 20시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키워드가 1% 더하기 99%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건 1%일까요? 99%일까요? 대학 입시에 대한 얘기예요. 1%와 99%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1%가 아니 99%가 아니라 1%겠죠. 사실 선생님이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연세대학교를 갈 수 있었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이 한 건 1%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냐면 넘겨주세요. 선생님이 원래 연세대학교에 갈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연세대학교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 있나 봐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거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몰랐고 고등학교 때. 그런데 선생님이 원래 이제 가고 싶었던 이제 학과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혹시 동국대, 경기대, 용인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네. 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있죠?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 두 글자 뭐가 들어갈까요? 잘 모르겠죠?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뭐가 떠올라요? 이렇게 보고 나면? 네, 선생님은 원래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경찰 제복 입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던 가장 좋은 대학교는 여기 있는 동국대학교였어요. 동국대학교가 경찰대학교로 우리나라 1등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목표는 나 동국대 가야지. 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갈 거야. 라고 공부를 했어요. 네, 이제 고3 되면 입시 원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호기롭게 가서 선생님 저 동국대, 경기대, 용인대 딱 3개만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6개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장난하지 말라고 나머지 3개 어떻게 할 거니요? 저 동국대, 경기대, 용인대만 쓸게요. 이랬는데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써봐. 그래서 순천향대까지 그럼 저 이렇게 딱 4개만 쓸게요. 나머지 2개는 안 써요. 버릴게요. 저 가고 싶은 데도 없어요. 이랬어요. 근데 당시에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도 기독교셨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 말을 하고 다음 주에 저한테 오시면 시연아 너 너무 아까우니까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데 딱 2개만 더 써볼래? 그랬어요. 그게 연세대고 하나는 이제 서울대였는데 선생님이 당시에 네 너무 별거 아니게 얘기했죠. 선생님이 당시에 내신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지망했던 곳을 다 쓰고도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경찰행정학과 그 4개 통틀어서 선생님이 합격할 확률이 85%였어요.
나머지 15%는 뭐 전형을 잘못 썼거나 뭐 선생님 서류를 쓰다가 뭐 누락했거나 이랬을 때 너 떨어질 거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아래 조그맣게 써놓긴 했는데 연세대 행정학과 호기롭게 쓰긴 했지만 40% 야 너 합격 아까우니까 쓰긴 쓰는데 한 40% 너무 기대하지 마 이러셨거든요. 근데 85%였잖아요. 선생님이 동국대도 떨어지고요. 경기대도 떨어지고요. 용인대 붙을 줄 알았는데 용인대 이제 사실 장학금을 기대했어요. 용인대는. 용인대 장학금 선생님이 저한테 호언장담하셨거든요. 너 장학금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닐까 이랬는데 성적 발표 딱 나한테 웬걸 중간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용인대도. 그래서 되게 낙심을 했어요. 아, 나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입시 결과가 이렇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저 뭐 잘못했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 막 따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와요. 연세대학교 1차에 붙었대요. 근데 면접 날이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이야.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랑 계속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 자리에 앉는 거, 뭐 생활 기록부를 뜯어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준비했던 질문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막 많이 하셔서 영혼이 가출한 상태로 정말 아무 말이나 하고 왔어요. 아, 안 되겠네. 재수해야겠다. 재수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보통 결과가 12월 말 안에 다 나와요. 12월 말 안에 다 나오는데 12월 말이 다 돼가는데도 합격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정말 재수해야 되나 봐. 아, 안 되겠다. 나 재수학원 알아봐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1월 중반쯤에 갑자기 02로 전화가 와요. 선생님이 원래 02 전화를 잘 안 받는 당시에 받았어야만 하는 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전화인 줄 알고 딱 받았는데 이제 앞에 멘트가 똑같아서 당연히 그 전화인 줄 알고 아, 네, 제가 지수연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합격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요? 이랬어요. 어디라고요? 아, 저희 연세대학교 입학처인데요. 네? 이 말을 한 3번 넘게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학교를 갔는데 사실 선생님 경찰행정학과를 지원을 했잖아요. 사실 경찰행정학과랑 행정학과가 배우는 과목이 정말 달라요. 이름 뒤에 4글자 다 똑같은데. 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배우면서 되게 원망도 많이 하고 아, 나 이거 배워서 쓸데없는데. 나 이거 생각했던 거 아닌데. 나 왜 여기 보내셨지? 이 생각을 막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려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내가 경찰이 돼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행정학이라는 걸 배워서 정책을 바꾸고 내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경찰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뭐 파출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냥 저냥 뭐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정책에 대해 배우고 나라에 대해 배우고 이제 저런 학문에 대해 배우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나를 굳이 이곳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 나를 데려다 놓으심으로써 나를 또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왔던 그때 들어왔던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나 뭐 하고 싶어.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 거야. 계획하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난 경찰 할 거야였는데 이걸 흐트러서 아니야 너 이거 해 라고 내가 가는 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크게 보면 경찰 행정도 행정학 안에 있어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나를 계속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계속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중3 친구들하고 몇 번 얘기해봤어요. 뭐 하고 싶어요?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뭐 잘해요? 물어보면 애들이 여러분
선생님한테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나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나 이걸 할 거야라는 생각이 없어도 되는데 아까 그 슬라이드 중에 그거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창조 목적 플랜? 네. 이거 여러분 꼭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뭐 잘하지? 내가 그 잘하는 게 뭐가 있지?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나 뭐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듣는 거 잘한다고. 말하는 거 잘한다고. 듣고 말하기? 별거 정말 사소한 거라도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아, 어떤 게 그 중에서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막 학원을 막 밤 11시까지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걸 들으면서 선생님 사실 학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막 너무 대견하고 너무 자랑스러운데 여러분한테 목적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공부들의 목적이 그냥 다 하니까 그냥 다들 좋은 대학 가라고 하니까 나 좋은 성적 받아야 되니까 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특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목적,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 행동들의 목적이 뭘지, 나 정말 잘하는 거 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뭐고, 내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정말 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중3 친구들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요, 그거 고민할 시간 하나도 없어요. 다들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아, 나 어디 학과 갈 거야. 나 어디가 목표야. 다 미리 지금은 다 계획하고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플랜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아직 시간 많지만 그래도 꼭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네, 그걸 꼭 찾아서 정말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특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현 쌤님 다시 박수. 네.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